야, 다 집어치라 그래.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야, 난 소원을 이뤘어. 너무 오독스러워. 안녕하세요. 영화 도울학과 킬러들의 쇼핑몰이란 시리즈를 만든 영화 감독 이권이라고 합니다. U+ 원로우 인생 영화 월드컵 32강 시작하겠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와 한나가 붙었는데 좀 어렵네요. 처음부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아마 그 32개의 작품 중에 유일한 멜로물인 것 같아요. 멜로물일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그런 멜로 감수성이 좀 별로 없어서. 한나는 킬러들의 쇼핑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작품이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조라이트 감독의 그 세련미라고 해야 되나? 첫 씬 시작할 때 이 여주인공이 사슴을 사냥하는 씬이 있어요. 뭔가 나는 이 사슴한테 어떤 동정심 같은 거를 이렇게 그런 대사를 할 줄 알았는데 총을 다시 겨누면서 그 총도 되게 특이한 총이에요. 그것부터도 되게 저런 권총을 소품으로 썼네? 딱 겨누면서 내가 심장을 못 맞췄네? 그럼 또 다시 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몰입하게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이 너무 좋았고 뉴욕이란 도시가 이렇게 예쁘구나. 왜냐면 뉴욕의 사계절이 다 나와요. 막 치고받고 뭐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패턴의 연애? 이런 류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은 한나가 맞는 것 같아서 한나를 택하겠습니다. 네,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과 조지 루카스의 제가 알기로는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장편 영화 THX1138인데 너무 어렵네요. 봉 감독님 영화는 참 신기한 게 뭐 어떤 방식으로 봐도 그냥 다 재밌어요. 기생충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카메라의 패닝이에요. 못 보는 우리 땅 이렇게 대문 앞에서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최우식 배우, 박서당 배우 이렇게 둘이서 하다가 초인종을 잠깐만 하고서 이렇게 탁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싹 따라가요. 이런 류의 패닝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쓰셨어요. 몰입감을 잘 준 영화. THX1138은 정말 어린 시절에 누구 영화인지도 모르고 시각적인 충격 그리고 그 공포스러움, 다크한 그 디스토피아의 세계인데 미니멀한 세팅과 사실은 이 이후에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들어낸 그 어떤 영화도 THX1138에서 실험했던 거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THX1138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트루 로맨스와 거미집의 성. 트루 로맨스는 정말 90년대 영화 공부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고 크리스찬 슬레이터와 파트리샤 아케트라는 배우가 주연 배우지만 사실 이렇게 잘 보면은 깨알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심지어 브래드 피트도 나와요. 되게 이렇게 상식 밖의 연기들을 모든 캐릭터들이 보여줘요. 좀 더 영향을 준 영화는 트루 로맨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쉽네요. 이 영화를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장클로드 반담 주연의 블러드 스포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하시는 어떤 영화 감독님도 이 영화는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하다가 넣고, 그리고 옆에 영화는 악기라네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봐왔던 액션 영화는 저한테는 성룡과 이소룡이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건 뭔가 좀 다르구나. 대사 한마디 없는 선수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선수가 한 무술이 무에타이였어요. 그게 어쩌면 킬러들의 쇼핑몰에 무에타이가 조금 부각이 되는데 거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아키라는
되게 시각적인 충격이었죠. OTT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곤 하는데 시각적인 그 즐거움도 있지만 이 10대 때 그 이유 없는 반항들, 그 성장 서사가 있어요. 10대 아이들의. 그래서 전 당연히 일단 아키라, 여기 근데 아키라 포스터에 저 오토바이가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멋있는 오토바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71년작 듀얼과 펄 보벤 감독의 로보캅입니다. 듀얼을 골랐던 이유는 초등학교 때 이걸 그냥 우연히 TV로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도. 로보캅도 이건 중학생 때 극장에서 봤는데 이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마 대한극장에서 봤을 텐데 이날 로보캅도 보고 탑건도 봤거든요. 일단은 이 로보캅이라는 이 메카닉에 되게 매료됐던 것 같고 ED209라는 또 로봇이 나와요. 실패작이에요. 오작동을 일으켜서 막 엄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뭐랄까 어렸을 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저 허무한 죽음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거? 로보캅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0년 트론 새로운 시작 조셉 코신스키 탑건 매버릭을 만든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6입니다. 리턴 오브 더 제다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그 시각적인 이 비주얼을 기준으로 많이 영화를 선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리턴 오브 더 제다이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주변 캐릭터에 대한 애정? 그게 되게 옛날 이제 에피소드 4, 5, 6에 담겨 있는 저는 조지 루카스의 애정인 것 같거든요. 스타워즈 리턴 오브 더 제다이로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2 릴로디드, 블레이드 러너, 리들리 스콧 1982년. 이건 사실 망설임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블레이드 러너를 택할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매트릭스의 빌런이 스미스라는 요원이죠. 그래서 매트릭스 1편이 인간 대 기계 뭐 이런 거였으면 2편으로 가니까 뭔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블레이드 러너는 이건 뭐 그냥 영화사에 남는 영화라서 모든 게 이 영화의 모든 게 다 매력적이었었어요. 미술, 촬영, 캐릭터. 블레이드 러너가 끝까지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또 블랙레인과 또 리들리 스콧의 영화가 연달아 지금 3편이 들어오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저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리들리 스콧의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하고 제일 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고 어떤 그 인간의 오만함과 그 어떤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과 굉장히 강인한 여성상 그런 영향을 저도 좀 받은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도우락이란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킬러들의 쇼핑몰이란 그 시리즈에 이제 그걸 많이 응용했어요. 괴물을 보여주지 않는다. 공간이 줄 수 있는 공포 그런 거를 많이 배웠지만 블랙레인은 약간 좀 저만의 인생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 오사카가 배경인데 지금 봐도 너무너무 세련되게 잘 찍었어요. 그 도시를. 블랙레인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과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는 나의 것이 떠서 이거 너무 어렵네요. 복수는 나의 것은 제가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이제 도락이라는 작품을 준비할 때 레퍼런스로 많이 참고를 했고 제가 가끔 뭐 강의를 나가거든요. 이제 대학교 영화과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나갈 때 항상 레퍼런스로 드는 영화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수는 나의 것이 박 감독님 영화 중에 저는 제일 차갑고 냉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많이 와이드 렌즈, 관광 렌즈를 효율적으로 쓴 작품이 아닐까. 박 감독님 영화가 뭐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씬을 시작할 때 툭 던져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되게 이렇게 몰입도를 강렬하게 가져가는데 그거가 굉장히 잘 밀집돼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괴물은 그냥 괴물이 나와서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봉 감독님이 정말 잘 캐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족 관계. 항상 새롭지 않은 것 같지만 새로움을 어디든 녹여내는 게 저는 이제 봉 감독님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괴물로 가겠습니다. 네, 2012년작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구로사와 기요시 큐어. 아, 정말 큐어 정말 무시무시한 영화죠. 네. 이 구로사와 기요시라는 감독이 허러라는 장르를 어떻게 예술 작가 영화로 승화시키는가. 프로메테우스는 참 인간의 오만함이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류의 멸종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얼마 멀지 않은 것 같다. 인류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근데 이제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로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도 이제 좀 불편하죠. 아, 존 말코비치 되기와 양들의 침묵. 이제 90년대 둘 다 90년대 영화고, 존 말코비치 댁이 스파이크 존스 감독이죠. 90년대 중후반에 대한 이제 저의 기억 중에 제가 이제 꽂혀 있었던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였었어요. 실제로 제가 데뷔하기 전에 뭐 뮤직비디오 작업도 꽤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스파이크 존스라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게 존 말코비치 댁인데, 이제 이 영화가 주는 그 기이함, 낯선 그 정서들. 양들의 침묵은 제가 데이빗 핀처라는 감독을 알기 전에 본 그 스릴러 이런 류의 장르물 영화 감독님들 중에 이 양들의 침묵은 정말 이 영화는 정말 완벽하구나. 이 그 연출의 완벽함.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페미니즘 영화라고도 생각을 하고, 스털링 요원의 FBI 요원의 성장 서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들의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과 공각기동대.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은 오프닝 초반부에 펼쳐지는 그 설원에서의 전투, 캐릭터에 대한 애정. 고스트 인 더 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쿠사나기라는. 공각기동대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공각기동대 OST가 정말 명반이거든요. 89년 팀 버튼의 배트맨과 95년 데이빗 핀처의 세븐. 야, 이건 정말 종류가 다른 두 영화라서 팀 버튼의 배트맨을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잊혀져 가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 배트맨 3부작을 보면 약간 뭔가 사회 정의 구현이란 말이야 이런 거예요 하고 강의 듣는 기분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꾸벅꾸벅 졸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팀 버튼은 그런 게 좀 별로 없죠. 야, 다 집어치라 그래.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훨씬 더 이 조커에 대한 애정도나 이런 게 훨씬 더 유머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트맨을 골라야 될 것 같지만 세븐이 너무 강력하네요. 그 마지막 씬에 이제 모건 프리만과 케빈 스페이시와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셋이 서 있거든요. 그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만이 이렇게 실루엣으로 이렇게 막 핸드헬드해요. 흔들려요. 둘의 감정은 흔들리는 거죠. 그 감정이 막 휘몰아치는데 케빈 스페이시가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케빈 스페이시만 딱 픽스샷이에요. 감정의 동요가 없는 이 캐릭터를 딱,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만보다 되게 타이트해요. 그걸로 보여주는 거죠. 이 상황의 주도권은 케빈 스페이시한테 있다. 그러니까 핸드헬드와 픽스를 그렇게 저렇게 나눠 쓰는 그 사람의 연출력, 그 테크니컬한 거에 대해서 그 바삭한 그게 너무 돋보이는데, 제가 이 한 씬만 얘기해서 그렇지 모든 씬이 다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븐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가이 리치의 스네치 2001년작, 그리고
1983년 존 바담 감독의 블루 선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블루 선더라는 영화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 영화를 지금 이제 킬러들의 쇼핑몰 준비하고 킬러들의 쇼핑몰 1 때도 이 영화 얘기를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매료됐던 거는 이 이제 헬리콥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헬리콥터의 디자인 때문에 그냥 재밌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로이 샤이더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경찰에 투입되려는 헬기인데 이 헬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를 다 떠나서 그냥 이 영화의 그 하나의 그냥 스릴러 영화로 봤을 때 굉장히 스릴감이 넘쳐요. 굉장히 넘치고 막 그 음모들 둘러싼 음모와 막 정치적인 이권 개입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묘사가 돼 있고, 스네치는 되게 새로웠어요. 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구성이 이제 뒤죽박죽인 구성인데 이 퍼즐을 맞춰가는 이 구성,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새롭진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롭게 저한테 왔고, 음악의 활용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감독이에요. 사운드의 활용이라. 그래서 저는 항상 가이리치 영화가 신작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든 찾아서 보지만 스네치를 택하겠습니다. 웨스 앤더슨의 로얄 타넨바움과 증오, 뱅산 카셀의 그 청년 시절을 볼 수 있는 흑백 영화고,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까 아키라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이 10대의 이유 없는 저항과 반항에 대한 이야기. 프랑스 감독인데 뭔가 미국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란 젊은 프랑스 감독의 영화구나. 그 누벨바그에서 오는 그 석격 효과를, 그래서 막 그 몰입을 일부러 방해하는 그런 류의 영화 문법도 가져가고, 또 헐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성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개성 있게 잘 버무린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의 그 10대 시절도 막 생각이 나고, 진짜 그냥 백수들의 하루, 백수들인데 이제 반항기는 많고 반항기는 많은데 정작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런 그 10대들의 어떤 저항과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과한 메시지 없이 보여주는 감독의 시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이제 로얄 타넨바움을 인상적으로 봤던 이유는 그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본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로얄 타넨바움만큼 애정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 삶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성숙하구나. 그리고 거기 이제 주변 캐릭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감독이 되게 애정이 많구나. 하지만 제 인생에 여러모로 그 영향을 준 영화는 증오라서 증오를 택하겠습니다. 한나 대 공각기동대 갈게요. 블랙레인과 제다이의 기한. 블랙레인을 택하려고 했더니 또 이워크들이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스타워즈는 한 편 더 있으니 블랙레인을 택하겠습니다. 세븐과 THX 1138, 이거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세븐 택하겠습니다. 이건 뭐 스네치와 블레이드 러너죠. 프로메테우스 대 아키라. 인생 영화라고 하면 역시 아키라를 택하겠습니다. 로보캅 대 양들의 침묵 가겠습니다. 괴물 대 트루 로맨스. 이미 근데 괴물을 봤을 땐 제가 30대가 넘었을 때라 토니 스콧의 트루 로맨스로 가겠습니다. 증오 대 웨스트월드.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웨스트월드는 좀 이제 유년 시절의 충격 때문에 또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세계나 주라기 공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했듯이 그 인류의 오만함, 그 문명의 그 인류의 이기심과 이런 거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가지게 되는 저만의 정서나 이제 저만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고도 유년 시절뿐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제 부합하는 것 같고, 증오는 저의 그 치기 어렸던 10대, 20대가 너무 좋은데 그때를 반영이 그게 되게 많이 투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 이제 나이가 이제 반백살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시기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이제 그 시기만이 투영이 돼 있는 느낌이랄까? 웨스트월드 가겠습니다. 8강 공각기동대가 특히 이제 킬러들의 쇼핑몰, 거기 보면 이제 민혜라는 여자 킬러가 나오는데 사실은 공각기동대 쿠사나기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쿠사나기가 이제 비행기에서 그 자동 소총을 들고 이렇게 방탄 조끼를 이렇게 입으면서 이렇게 싸울 준비 전투 태세로 이렇게 거기서 뛰어내리나? 뭐 그런 장면인데, 킬러들의 쇼핑몰에서 이제 찍을 때 방독면을 쓰고 이제 방탄 조끼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방독면 쓰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탁탁 하는데 그 장면을 카메라에 딱 잡힌 그 미네를 보면서 야, 난 소원을 이뤘어. 이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쿠사나기에 이게 뭔가 여기에 투영이 됐구나. 그래서 공각기동대 선택할게요. 트루 로맨스가 계속 살아남고 있네. 트루 로맨스를 제가 요즘에 어디선가 볼 수 없는 영화가 됐어요. 제가 어느 플랫폼이든 제가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키라는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아키라를 택하겠습니다. 세븐과 블레이드 러너 가야죠. 블랙레인이 살아있네요. 블랙레인 대 양들의 침묵. 어렵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블랙레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레인 대 아키라. 쉽지 않네요. 블랙레인. 너무 어려운데? 블랙레인 가보겠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와 공각기동대. 블레이드 러너죠. 블레이드 러너가 역시 이렇게 될 거라고 좀 걱정했는데 블레이드 러너 대 블랙레인. 근데 이게 아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블랙레인을 먼저 봤거든요. 블랙레인을 보고 나서 블랙레인은 극장으로 보고 그때도 이제 블레이드 러너는 비디오로 봤어요. 처음으로 본 건. 근데 블랙레인이 가지고 있는 이 톤 앤 매너가 블레이드 러너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리들리 스콧이라는 그러니까 감독의 세계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블랙레인 만듦새든 뭐든 다 블레이드 러너가 사실 압도적이죠. 끝났어요. 블레이드 러너로 끝났네요. 이럴 거라고 생각은 좀 했습니다. 소감? 네. 나름 또 그래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이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또 보람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저는 지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얘기한 수많은 이 32개의 영화들에서 많이 베껴가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영화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